저번에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구보다 더 진짜 서울은 종로구입니다. 계획도시인 거예요, 서울은. 그래서 궁궐을 옮기면서 경복궁을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성계와 정도전이 만들었죠. 이 종로구는 골동문 같은 거죠. 예컨대 그대로 유지하고 가꾸는 그 과정에서 아주 더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도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빌주의 이현수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어느 구로 가볼지 한번 주사위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종로구로 한번 가볼까요? 종로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피디님? 일단 종로구는요, 정말로 오래된 서울에서도 진짜 서울이죠. 저번에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구보다 더 진짜 서울은 종로구입니다. 고려시대 수도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개경입니다. 개경이 서울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근데 조선시대 때 계획도시인 거예요, 서울은. 그래서 궁궐을 옮기면서 경복궁을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성계와 정도전이 만들었죠. 서울은 실질적으로 600년 전 시대죠. 그 시절의 계획도시입니다. 그 계획도시의 시작점이 바로 종로구인 거죠. 여기가 바로 경복궁. 지금 뒤에 경복궁 뒤에 청와대가 있죠. 여기가 청와대가 예전 조선시대 때는 그 왕들의 사냥터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청와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복궁이 나와 있고 광화문이 나와서 세종로가 쭉 뻗어나가는데, 이 경복궁에 대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수도이자 궁궐이자 왕이 사는 집인 거죠. 그래서 경복궁 위주로 해서 주변에 보면 종로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 지도상의 위치를 보시면 이 근방에 조선시대의 고관 대작들이 살던 집들이 있는 거예요. 종로구가 서울이 계획도시로 탄생하는 시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로 많은 행정을 이전을 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종로구가 정치 1번지인 겁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관 해가지고 글로벌한 기업체들의 본사들이 중구와 함께 많이 자리하고 있죠. 서울의 종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 종로는 첨단 쪽으로 가는 방향보다는 옛것을 지키고 가꾸는 지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경복궁을 위주로 해서 종묘도 옆에 있고요. 그리고 삼청동도 있고 해서 이 종로구는 골동품 같은 거죠. 골동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가치가 있고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새로 재개발을 하는 방향보다는 옛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꾸는 그 과정에서 아주 더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종로에 인사동 거리를 많이 나갔었는데, 제가 명동에서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지역인데 5호선이 대로변에 있지 않고요, 이렇게 블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로 3가역에서 나오면 여기가 익선동이라 그래서, 익선동이 요즘에 좀 핫하죠. 핫플인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겁니다. 종로구는 어떤 새로운 개발을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 익선동처럼 사례처럼 전통적인 그 느낌, 레트로 느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가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익선동에 가보시면 골목골목길에서 상권들이 구석구석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동네인 거죠. 화려한 상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가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느꼈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동네. 내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 내가 여기에 과거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싶은 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개념보다는 본인의 그 감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타 지역에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는 오르는 속도가 낮죠. 왜냐하면 이 토지의 가치는요,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개발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땅들은 상업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업지는 사람들 유동이 많고, 유동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 건물을 높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종로구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로변에는 일부 대형 건물들이 서 있긴 한데 꼬마 빌딩을 투자를 하는 개념에서는 가격이 급등할 상황은 종로구는 별로 없는 거죠. 일단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을지로 쪽에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긴 합니다. 종각 아래로. 근데 이제 한 필지 한 필지가 작아요. 필지라는 건 토지의 퍼즐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퍼즐 하나하나가 작습니다. 종로구는. 근데 이 작은 토지를 가지고 뭔가 개발을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종로구 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이면도로의 외진 곳에 싸게 나온 땅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땅들을 하나, 둘, 셋, 넷 모아서 큰 땅으로 만든 다음에 개발을 하시게 되면 그 개발 이익은 좀 크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로구 쪽에 상업용 부동산을 접근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작은 토지를 몇 개를 여러 개를 붙여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전통적인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공생 빌딩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종로구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접근법이 아닐까. 상업용 부동산 투자 포인트로 종로구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매력적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한옥 체험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분들이 부동산 구입 문의가 저희 회사에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업 용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한 부동산 투자 관점을 유지하신다면 종로구만한 데는 없죠. 투자의 개념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투자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골동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통의 것을 투자하고 오래된 물건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찾는 동네라고 보셔야 돼요. 100억의 건물을 사서 200억에 팔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투자자의 개념은 종로에 애착이 이미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건물들을 사들이는 거죠. 상권도 나쁘지 않고. 근데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연 3% 이상, 4%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부동산이 현 시점에 가치 있는 부동산이에요. 근데 종로는 가격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땅값은 비싸요. 서울의 중심이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의 변화를 새로운 건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보존하고 싶어서 사들이거나 숙박업이나 아니면 외국인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로구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종로구에서 그래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역은 결국은 삼청동 쪽의 카페 거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도 이제 전국적인 관광 지역이잖아요. 삼청동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해외 외국인들도 관광을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종로구 내에서 서촌 시장과 더불어 삼청동 쪽 카페 거리 쪽이 저는 이제 투자를 권하는데 계속 전통적인 게 유지가 되고 이 지역은 아마 끝까지 관광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삼청동을 쫙 밀어내고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역이라고 하면 저는 삼청동을 1번으로 꼽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종로구에는 뭐 청와대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종묘도 있고 화려한 어떤 도시보다는 전통을 지키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초점에 맞춰서 전통을 지키고 그 동네 자체의 멋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투자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종로구의 상업용 부동산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